새로운 장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다가 영상을 틀려고 이렇게 손을 뻗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운전을 뭐 이렇게 중간에 멈춰놨다가 눌러야 되는데 그게 은근히 귀찮기도 하고, 또 갓길 정차하는 게 뭐 여기는 차들이 안 다니니까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잠깐 멈췄다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촬영이 시작됐다가 또 누르면은 촬영이 멈췄다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리모컨입니다. 이게 왜 있는지는 아마 명보가 뭐 어떤 용도로 게임을 하려고 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패드로 책을 보는데 사무실에서 책 볼 때 손을 이렇게 뻗어서 넘기는 게 이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또 손을 이렇게 여기 책상 아래에서 또 다시 올리는 게 이런 것도 귀찮아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넘기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명부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이 리모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가운데 패드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그냥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막상 있으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버튼에 익숙한 세대여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가면 좋겠는데 밀리의 서재에서는 그런 기능이 별도로 없다고 해요. 예전에는 볼륨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능이 다른 책들은, 다른 이북들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밀리의 서재에 문의를 해보니까 어떤 뭐 보안 정책상 그 볼륨으로 페이지 넘기는 것을 사용하는 게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슬라이드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인식이 완전하게 좋지가 않아요. 인식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져서 그냥 다시 손을 아이패드에 올려서 이렇게 넘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책상 서랍 처박템이었는데 이렇게 또 쓰이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전화가 온다거나 뭐 여타의 사유로 영상이 끊겼을 경우에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촬영이 시작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아이템들, 물품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들에겐 중요한 일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처박템이 될 수도 있고, 저의 경우에도 뭐 저의 어느 시절에는 처박템이었으나 또 다시 유용하게 쓰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마이크도 사실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니까 마이크가 쓰임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제가 이 마이크를 또 언제 쓸 일이 있겠습니까? 방금 제 옆에 좀 전에 금융창구를 이용하신 손님분께서 지나가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이 6시 11분이거든요. 그분은 5시 10분 정도에 오셨는데 이제 연세도 많이 있으시고 허리도 잔뜩 굽으신 상태여서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거를 끌고 다니십니다. 근데 그 유모차 끄는 힘도 없으셔가지고 겨우겨우 끌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아유 참 고생이시다. 심지어 또 말기도 어두우셔서 제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막, 얼마예요? 통장 주세요. 도장 주세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제 입모양을 보고 좀 파악을 하시는 것 같지, 다른 데 보고 있을 때 제가 소리를 지르면 또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전에 창구를 나가셨던 분께서 아직도 여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도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어르신께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이제 글씨를 보여드려도 이제 보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이렇게 입모양을 크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아마 방금 그쪽에 그분이 사시는 댁인 것 같은데 오늘에서야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알았습니다. 항상 우체국 올 때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들어오셨는데 먼 길 찾아오셨으니만큼 앞으로는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 머리가 굉장히 산발인데요. 어제 머리를 감기는 했으나 저는 곱슬이고 이게 매직 세팅을 하긴 한 거거든요. 근데 다이슨이나 뭐 고데기로 손질을 해주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해그리드 머리입니다. 그런데 다이슨도 머리가 제법 많이 상하거든요. 한때 다이슨은 매번 이렇게 뭐 이거는 열이 고데기 같은 열이 아니라 바람에 의한 거라고 머리가 안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상하는 게 아니라 덜 상하는 거였지 상하지 않는 뜨거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에가 좀 굉장히 많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출퇴근할 때는 뭐 그냥 머리 질끈 묶거나 아니면 집게로 머리 이렇게 찝어서 올림머리를 한다는 식으로 머리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풀 수가 없습니다. 풀려면은 머리 세팅이 필요한데 아침에 좋게 30분은 걸리는 일이라서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시간인데 또 머리가 많이 상하니까 좀 약속이 있다거나 뭐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를 푼 이유가 뭐냐면 이 집게가 여기 뒤에 뒤통수에 이렇게 있을 때 이 헤드에 닿으면은 아프거든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뭐 이거 풀렀다 뺐다 하는 게 더 귀찮아서 그냥 집게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집게가 있을 때 교통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이 뒤통수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뭐 플라스틱이니까 좀 덜 할 수 있다고 쳐도 보통은 다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집게를 빼고 운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 아침 루틴은 보통 머리는 밤에 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대 불을 켜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스킨을 바르고 스킨을 2번 발라요. 똑같은 거를. 그리고 저는 수분크림을 바르진 않습니다. 대신 수분감이 있는 선크림을 발라요. 스킨을 바르고 선크림 바르기 전에 수분크림까지 바르면은 화장이 많이 밀리고 뜨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화장이 뜨는 이유가 이 수분이 촉촉하지 않아서 이게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영양과 수분이 과하다 보니까 화장이 뜨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화장을 하기 전에는 그런 수분이나 영양, 기초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스킨 하나 바르고 근데 그거를 2번을 바릅니다. 그리고 바로 선크림 바르고요. 선크림을 저는 엄청 많이 발라요. 얼굴이 막 정말 하얘져서 아직 흡수가 안 돼서 막 이렇게 막 떠다닐 정도로 선크림을 잔뜩 발라놓고 그리고 옷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싸고 다시 화장대로 돌아와가지고 선크림이 흡수가 좀 됐다 싶으면은 이제 쿠션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좀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부위 위주로는 파우더를 이렇게 파우더로 여기 머리카락 주변 있죠. 거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섀도우. 저는 슈에무라의 진저 그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퍼스널 컬러를 했었는데요. 저는 여태 제가 겨울 쿨로 알고 살았어요. 실제로 제가 퍼스널 컬러를 2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전문가한테 하긴 했지만 뭐 1대1, 2대1 이렇게 소규모로 한 게 아니라 문화센터 같은 데서 뭐 한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다 천을 댑니다. 빨강색도 여러 가지 빨강색이 있잖아요. 옅은 빨강, 진한 빨강, 뭐 이렇게 한 8, 9가지의 빨강색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펼치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오, 그런 반응에 따라서 저의 퍼스널 컬러가 정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 쿨이었어요. 진단을 받을 때마다 겨울 쿨이었고, 그리고 겨울 쿨의 색깔이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얼굴이 좀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돈을 좀 내고 전문가한테 직접 받아보니까 제가 겨울 쿨이 아니라 가을 웜이었습니다. 가을 뮤트라고 하더라고요. 또 가을 웜 중에서도 뭐 뮤트, 내추럴 뭐 이렇게 세부 분류가 있는데 저는 뮤트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닌가? 봄 뮤트였어요. 봄 뮤트. 가을 뮤트가 아니라 봄 뮤트였습니다. 봄 뮤트는 정말 그 색깔이 작아요. 회색빛이 들어간 파스텔 톤, 분홍색의 회색빛, 노란색의 회색빛, 뭐 초록색의 연두색의 회색빛, 이렇게 쨍한 컬러는 안 받는 그런 퍼스널 그런 컬러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쨍한 빨강, 쨍한 노랑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요즘에야 그 채도가 많이 낮은 옷들을 입는 추세고 오히려 쨍한 옷들은 많이 안 입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 옷장도 쨍한 옷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예전을 생각하면은 그런 옷들이 제법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색들이 저의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창백하게 만들어주는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는 그런 쨍하고 이런 뭐 밝은 느낌보다는 살짝 숨이 죽은 그런 뮤트한 색이 저한테는 차분하게 어울린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집에 이렇게 제 옷들을 보니까 또 제가 그런 봄 뮤트에 어울리는 색들의 옷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근데 저 이런 색도 있지만은 저 버건디 뭐 그런 무슨 코발트 블루 이런 색들 있잖아요. 그런 색도 제법 잘 어울린다고 들었고 흰색, 검정색도 보통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흰색, 검정색 굉장히 애용합니다. 잘 입고 다녀요. 저 그런 옷 입고 싶은데요 했더니 그래도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컬러의 범위가 넓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기분이 내심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색깔들도 있긴 했는데 뭐 애초에 뭐 그런 색깔은 제가 손이 안 가기도 하고 사 입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그 덕분에 그 다음에 옷을 구매할 때 있어서는 이왕이면 검은색을 사고 싶다. 그럼 검은색보다는 회색, 남색 그런 쪽으로 사라라고 하셔가지고 저번에도 마음에 드는 투피스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식 때 입고 가고 싶었는데 검은색과 남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검은색, 그래 블랙이지, 블랙이 날씬해 보이고 나는 블랙이 잘 어울려 라는 마인드로 블랙을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테스트 같은 거를 하고 나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좀 돈 더 내서 사는 건데 그래 나한테 어울리는 거 과학적인 접근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은 남색, 그래서 남색 투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돈을 쓰는 게 뭐 누군가는 혹자는 아깝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회비용을 많이 줄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살, 21살 이때는 참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길거리 로드샵들이 참 많았어요.
더 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뭐 이런 화장품 가게들 있죠. 지금은 뭐 올리브영이 거의 그것들을 대체를 하는 것 같지만 그때는 그런 화장품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만큼 제품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일자 무식인 화장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19살 때까지는 학교에서 화장도 안 하고 뭐 알로에 같은 거 바르면서 다니던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일단 유명하다고 하는 거는 다 사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제 얼굴을 도화지 삼아서 그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다들 우리에게 흑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지금 웬만한 성인들보다 화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선배들의, 인생의 선배들이 갖고한 노력이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지식화하여서 블로그나 유튜브, SNS 등의 각종 매체에 전문적으로 올려놓은 덕분에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대 중후반 때요. 어떤 계기로 화장해주는 데 있죠. 메이크업 해주시는데 그런 데를 가게 됐어요. 근데 20대 후반 이때 되면은 저도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 립스틱 나한테 어울리네. 아, 나 이 색깔은 이 빨간 색깔은 나한테 전혀 안 어울려. 아, 나 풀립은 입술 전체를 칠하는 풀립은 나한테 안 어울려. 좀 이렇게 칠하고 살짝 이렇게 색을 죽이는 게 오히려 나한테 어울려. 그라데이션을 주는 게 나한테 어울려. 이거는 제가 거의 몇 년 동안을 학교에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화장을 하니까 제가 깨우친 저한테 어울리는 것을 찾아낸 것이잖아요. 확실히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더니 제가 쓰는 제품을 쓰는 거예요. 이 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섀도우도 저한테 어울리는 섀도우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섀도우, 립스틱, 틴트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셔서 아,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저한테 더 어울리는 피부톤 표현 방법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만약에 제가 그런 7, 8년, 8, 9년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처음부터 이 선생님한테 이 메이크업을 받아서 나한테 어울리는 화장품이 뭔지 알고 했더라면 나는 그 화장품을 구매하고 내 얼굴에 연습하고 그러는데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인 분석 기법 그리고 수천 명의 얼굴을 본 전문가가 평가해 주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데 큰 영향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내 감을 믿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감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약 2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어저께 운전을 하고 가다가 카메라가 중간에 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카메라를 힐끔힐끔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뭔가 지금 밖에가 굉장히 흐리고 습해서 그런지 머리가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별로입니다. 나이 들수록 머리숱과 이 뽕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머리 뽕 이렇게 달라붙는 것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어릴 때는 모르죠. 어릴 때는 그냥 질끈 묶어 다녀도 뭐 상관은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계속 이렇게 띄우게 되고 여기다 막 공기를 넣게 되고 예전에는 이 곱슬거리는 머리 때문에 머리가 이제 곱슬거리고 올라오니까
그 롤빗 있죠. 롤빗을 이렇게 맨날 주구장창 눌렀어요. 숨 죽이려고.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숨을 살리려고 아주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 사실 오늘 서류 합격 문자를 받았어요. 저 별로 기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여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야. 그냥 해보는 거야. 저번에 나 대기 1번 줬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붙어버릴 거야. 이런 재미난 마음으로 지원을 한 건데 과속 막상 방지턱이 문자가 있습니다. 와서 결과를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링크가 오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혹시나 떨어졌을까봐. 사실 서류는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필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서 이 자신감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 서류까지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올라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그 서류 합격 결과가 링크로 오니까 좀 떨렸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다음에 필기 합격 결과 나왔을 땐 또 얼마나 떨릴까, 손 막 이렇게 떨고 있을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200m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저랑 관계된 사람들은 이 영상을 안 볼 테니까 오늘 또 제가 그만둬야 할 이유를 또 하나 찾았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 송전탑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한다면 일단은 제 뒤로 하나가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 앞으로 하나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마을은 통구이가 되는 거라고 전달을 받았어요.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참 이런 정책이 물론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지만, 물론 그것을 지역 주민들과 논쟁과 토론과 합의 끝에 그거를 도출해내는 게 절대 쉽지는 않겠죠.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일단은 정해두고 통보를 한다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건강, 그들의 재산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요? 제가 저번에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검색을 해보니까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화가 되고 있다라는 글을 보고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수도권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 인프라, 사람들의 삶을 좀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들은 다 수도권으로 밀집하고, 그들의 쓰레기, 이런 것은 다 지방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 전기, 이런 시설들은 지방으로 보내고, 그거를 받아 쓰는 것들은 다 수도권에 있으니, 이 지방 사람들이 당최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가. 저도 지방에 사는 일원으로서 조금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더 부끄러운 것은, 나는 여기 퇴사하면 그만이지, 그래도 우리 집 옆으로 안 지나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제 자체가 이것도 너무 이기주의적인 신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기 전남부터 해가지고 전북, 충청 이렇게 가로질러서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진입을 한다고 해요. 참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 산업의 상태이긴 한데, 정말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된 거겠죠.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해질 테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 알아서 생산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너무나 약소하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해진다면 큰 변화는 없겠죠.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는데요. 오늘 아침과 아주 대조되는 하늘입니다. 이제 진정한 장마가 시작인가 봐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장마다 들어왔는데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그냥 그 보이는 아이폰 화면 끝까지 한 거의 2주 가까이 계속 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아, 정말 심란합니다. 그냥 우산 하나 들면 되는 일인데 비 오는 게 왜 이렇게 심란할까요? 제가 뭐 농사를 짓거나 바다를 나갔거나 뭐 이렇게 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떤 비가 주는 그런 압박이라든지 무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운전할 때만 해도 비가 오면은 속도가 조금 줄 수밖에 없고 미끄럼을 조심하기도 해야 되고 수막 현상 같은 거를 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려서도 내릴 때도 우산을 이렇게 펴야 되는 뭐 그런 것들, 양말이 좀 젖을 수 있다 이런 불편함 때문인지 비가 온다고 하면은 벌써부터 기분이 살짝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비도 와야 나무는 더 푸르러질 테니까. 이번 홍수는 이번 장마는 큰 재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그나마 좀 외곽도로를 타고 나와서 진입을 했고요, 도시에. 오늘도 바로 도서관에 갈 예정입니다. 1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점심을 든든히 먹었으니 그냥 든든히 먹은 점심을 발판으로 열심히 공부를 도서관에서 하려고 하고요. 저는 배가 부르면 공부가 안 되는 체질인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9시 50분 정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갔는데 그냥 그 시간에 집에 가서 냉동실에 얼려둔 치킨을 먹었거든요. 근데 치킨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 날이 더워서 그런지 입맛이 많이 없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게 막 먹고 싶지 않아 이것까진 아닌데 그냥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야지. 근데 뭐 그렇게 맛있진 않네. 예전에는 와 맛있다 하고 막 끊임없이 먹었거든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냉장고 계속 열어보고 팬트리 계속 나가보고 또 자리에 왔다가 또 다시 냉동실 가서 열어보고 이런 행위의 이런 행태의 반복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귀찮아. 안 먹어도 돼 하고 뭐 점심시간 끼니 뭐 거르는 거는 다반사고요. 근데 뭐 이게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입맛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입맛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입맛이 없을 수가 있어? 입맛이 없다는 게 대체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입맛이 없다는 거를 난생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입맛이 없음을 느껴버렸습니다. 뭐
이 기회에 살이나 빼야죠. 저는 저한테 적합한 몸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누군가가 저를 봤을 때 뭐 그래도 막 뚱뚱한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뭐 적당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또 감사하게도 말랐다라고도 해주세요. 500m, 80km, 신호 위반 사실 과속 단속 마른 구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살짝 적당보다는 말라야 제가 느끼기에 사실 옷핏은 말라야 좋아요. 정말 말라야 이제 옷핏이 좀 살아나는, 딱 거울 봤을 때 나 오늘 좀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는 편이고, 적당보다 살짝 몸무게가 낮아야 이제 저한테 기준 바지가 있거든요. 청바지. 어떤 청바지가 있는데 이게 잠겨서 제가 의자에 앉았을 때도 이걸 단추를 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좀 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좀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귀찮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을 조금 미룬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하기 싫다,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들 때도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아니면 환경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도 있는데, 그게 저는 제가 좀 몸이 무거울 때, 몸무게가 좀 나갈 때, 살이 쪘을 때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신호 위반 좀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적당하다고 보이는 몸무게보다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느낀 제일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요, 물론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공복 시간 긴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저녁을 8시에 먹었으면은 14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한 1, 2주 내 단기간에 살을 뺏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뭐 7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12시 반이 저희가 점심시간이니까 다음날 12시면은 몇 시간이야? 17시간 공복이죠. 진짜 이제 10시, 오전 10시, 9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부터 배가 무지하게 고픈데 잘 버텨냅니다. 사실 그 하루 이틀, 3일까지가 힘들지 그 후에는 그렇게까지 힘들긴 하죠, 물론. 근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보다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했던 게 가장 좋았고, 물론 그거를 좀 길게 가야겠지만요. 그래서 살 찌는 거는 한순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살 빼는 것도 한순간이긴 합니다. 살 찌는 것도 갑자기 하루 사이에 살이 찌진 않아요. 제가 오늘 막 프링글스를 2통 먹는다고 해서 내일 살이 쪄 있는 게 아니거나, 오늘 막 2통을 먹으니까 또 입이 돌고 입맛이 돌고 또 다른 걸 찾아 먹고 이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 당장 내일 모레 살찌는 것도 아니고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제가 나 살쪘다 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이틀 3일 너무너무 괴롭지만 당장 살은 오히려 당장 살 빠지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당장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몸무게는 빠질 수 있지만은 이 허리둘레가 빠지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 빼는 것만 힘든 것은 아니다. 살 찌는 것도 힘들지만 그냥 내가 그 행복감에 겨워서 그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것이다. 자, 이제 저는 동네에 진입을 했고요. 자, 집에 들르지 않고 도서관으로 갑니다. 또 혈당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좀 달달한 거를 챙겨두라는 명보의 카톡이 또 고마워지네요. 하지만 오늘은 또 거기서 이런 시금치를 또 주셨어요. 이 시금치. 네, 감사하게도. 근데 이 시금치 어떻게 먹어야 될지 저는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고 못하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걸까? 아니면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걸까?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정도 살짝의 소질이 있었더라면은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좀 흥미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요리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요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등록을 해서 가봤는데 제가 요리에 소질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백종원 씨가 한창 본인 유튜브를 할 때 가지밥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가지밥? 그게 뭐야? 했지만 어쩌다 가지가 생겼는지, 아니면 댓글에 와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나도 속는 셈 치고 해볼까 하고 가지밥을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도 한 좋게 10번 이상은 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0번을 넘게 그 가지밥을 해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영상을 안 보면은 그 음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영상을 봐야 가지밥을 온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질이 없는 게 맞죠? 자, 저는 이제 도서관에 도착을 했으므로 주차를 하고, 어저께는 저쪽 정문 근처에 주차를 했지만 쪽문이 있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이따 비가 올 수도 있으므로 오늘은 쪽문에다가 주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카메라로 꺼보겠습니다. 어떻게 끄냐면 이걸로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